안녕하십니까, 마이다스입니다. 자, 오늘은 전기차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모든 매스컴에서 다 2차 전지 전기차 얘기만 하는데 저까지 또 하게 됐네요. 방법이 없어요. 시장에 대세가 지금 전기차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급등을 했지만 조정다운 조정도 없고 계속 조정할 듯 하면서 다시 올라가고 하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조금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 좀 짚어드리고, 그리고 모든 전문가들 얘기하잖아요. 포트폴리오에 2차 전지 관련주 한 종목 정도는 있어야 되고, IT 반도체 관련 종목 한 종목은 있어야 되는 거다. 요즘 같은 때. 물려도 그렇게 물려야 그나마 회복 가능하다. 맞는 얘기 같아요. 지금 시장을 정말 단순화시켜야 될 것 같아요. 예전보다도 더. 종목이 너무 압축되어 있어요, 시장에. 이 압축되어 있는 종목에, 다른 쪽 섹터도 조금 같이 가져야 건전한 시장인데, 그런 여건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 맞설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전기차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전기차가 어느덧 글로벌 대세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작년까지만 해도 현대기아차는 수소차를 전략 사업으로 육성하겠다 했는데, 올해 들어서는 다시 분위기가 바뀌는 것 같아요. 현대기아차도 전기차 쪽으로 더 비중을 실는 것 같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친환경차, 오히려 하이브리드, 수소차 이런 쪽에 좀 강점이 있었는데, 일본 토요타도 마찬가지예요. 전기차 쪽으로 비중을 좀 실어가는 느낌이 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전기차 완성차 업체의 전략에 대해서 좀 얘기하기 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포트폴리오에 전 2차 전지 관련주 한 종목은 반드시 담고 있어야 된다. 그럼 어떤 종목이 2차 전지주냐? 모르시는 분 없겠지만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좀 정리를 해드릴까 합니다. 자, 전기차 업체 정리, 2차 전지라고 보셔도 되고요. 이 시트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어떤 종목이 어떤 분야에서 수혜를 보는구나. 이 정도는 충분히 아실 겁니다. 제가 간단하게, 간단하게, 핵심 기업만 좀 정리해드리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셀은 다 아시죠? 여러분들. 배터리라고도 하잖아요.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인데요. 흐름만 살펴드릴게요. 삼성 SDI는 이미 천장을 뚫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신고가 행진을 하고 있고요. LG화학은 신고가는 비록 뚫지는 못했지만 최근에 한 40% 가까이 급등을 했다. 다만 SK이노베이션은 못 가고 있는데 그것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75% 이상 차지하는 그 정유 부분이 실적이 안 좋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얘도 안 갈 이유는 없겠죠. 전기차에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요. 참고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양극재가 이제 나오는데요. 양극재 업체는 이제 에코프로 BM, LNF, 코스모 신소재가 있는데요. 요즘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압축해야 된다. 에코프로 BM을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양극재에서는. 제일 잘 나가고, 주가도, 그 다음에 기술력도 제일 좋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이 삼성 SDI하고 공동 출자해서 합작 법인을 설립한다. 이 정도 삼성이 같이 하기로 했다고 그러면 기술력은 인정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기 LNF도 양극재인데요. LNF는 좀 시장 평가가 그렇게 좋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이니켈 분야, 그러니까 그런 분야에서 좀 기술력이 좀 떨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시중에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중한다고 그러면 에코프로 BM 쪽으로 양극재는 집중을 해라. 코스모 신소재도 있지만 제일 탑픽은 에코프로 BM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음극재는 포스코 케미칼 너무 잘 가고 있죠. 퍼도 거의 3, 40배 정도 육박하니까요. 이런 말씀 드리기도 어렵더라고요. 조정시 매수해라. 조정이 안 와요. 참
대단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느 정도를 조정이라고 봐야 되느냐. 어떤 사람은 뭐 21선이라고 하는데요. 그것도 각자 자기가 뭐 급한 사람은 뭐 5일선을 놓고 매매할 수도 있고요. 좀 여유롭게 기다리실 분은 뭐 21선을 두고 매매할 수도 있는 건데요. 각자 취향에 맞게 투자 전략을 세우시면 되겠다. 자, 전해질은요, 후성, 솔브레인, 첨보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요. 자, 후성하고 솔브레인은 반도체 소재주로도 관심이 있죠. 특히 일본이 수출 규제하는 불산 뭐 이런 부분 그거 관련해서 이제 수혜도 받고 하니까요. 양쪽을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비중, 그러니까 전기차 소재 중에 비중이 이런 전해질보다는 양극재, 음극재 쪽이 높으니까요. 그런 쪽 부품 소재주들이 더 수혜를 크게 보는 것은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분리막은 SK 이노베이션이 있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되고요. SK 이노베이션이 있지만 SK 이노베이션은 이 셀 쪽을 봐야지 분리막은 뭐 비중이 큰 게 아니니까요. 매출 비중이.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전기차 부품 소재 네 가지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양극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박은 제가 말씀드렸죠. 동박업체 3사 해가지고 일진 머트리얼즈, SKC, 두산 솔루스 뭐 이거는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렸으니까 더 설명을 안 드릴게요. 세 업체 다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왜? 공급 부족이 2023년까지 계속 유지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수요가 초과 수요란 얘기예요. 만들면 그러니까 공급보다 수요가 초과됐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봐야 될 분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 두산 솔루스는 유럽 쪽 이쪽을 봐야 되고 유럽 쪽이 활성화됐을 때는 수혜가 좀 클 것이다 그런 얘기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첨가제 쪽은요. 자, 첨가제 쪽은요. 첨보, 나노 신소재, 대주 전자재료가 있다. 뭐 이런 거는 그냥 참고해서 보세요. 뭐 그렇게 아까 양극재나 음극재만큼 수혜를 보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도 2차전지 소재업체로 분류가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시기를 바라고요. 부품 쪽은 신흥 SEC, 상신 EDP 이런 종목이 있고 자 장비 쪽은요. 여러분들이 이게 좀 헷갈릴 거예요. 이 PNT 같은 경우는 OLED 장비잖아요. 그죠? 이 탑 엔지니어링도 그렇고 이게 이 장비는요. 2차전지 장비하고 그 OLED 장비 이게 제조 공정이 좀 비슷한가 봐요. 같이 이렇게 수혜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OLED 장비로도 수혜를 보고 2차전지 장비로도 수혜를 보는 것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이것은 뭐라 그러나 관심 있게 봐라. 양쪽에서 다 수혜를 보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2차전지 업체 어떤 업체를 내가 포트폴리오에 담을 것인가? 그것은 이 표를 보고 여러분이 골라서 여러분들이 담으시기를 바라고요. 자, 오늘은 그 주요 완성체 업체들이 어떤 배터리 전략을 펼치고 있는가? 그거에 따라서 매출이라든가 이게 갈리거든요. 굉장히 수익성도 갈리고요. 잘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 먼저 테슬라 제일 전기차에서 제일 선도업체라고 보면 되는데요. 2014년부터 일본 파나소닉하고 파트너십을 맺고 단독으로 이제 배터리 공급을 했는데 2019년부터는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는 LG화학이 이제 배터리를 납품하기 시작했다. 왜 단독하다가 LG화학까지 이렇게 이제 같이 제휴를 맺었느냐? 이제 생산이 증가하니까 혼자 납품하기에는 버겁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공급 안정화 차원 또 원가 절감 목적으로 이렇게 LG화학하고도 맺었다. 조심해야 될 게 중국이라는 것이 문제예요. 이 중국 공장. 중국에서는 이제 중국 업체가 CATL이라는 강자가 나타났기 때문에 좀 국내 기업이 설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중국 쪽에서 우리가 매출을 일으키기는 좀 쉽지 않으니까요.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자, 폭스바겐 세계 최대 자동차 그룹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다수의 한국, 그러니까 뭐 한국 3사는 다 관련이 돼 있다는 얘기고요.
다음에 중국의 배터리 업체들하고 제휴가 돼 있는데요. 워낙 큰 기업이니까요. 뭐 SK 이노베이션, LG화학 다 관련이 돼 있고, 중국의 CATL하고도 전략적 제휴를 맺었다. 지금 중국이 굉장히 지금 그 중국 CATL이 전 세계 글로벌 완성차하고 전부 전략적 제휴를 맺고 있어요. 물론 중국이란 기업이 세계적인 이게 구매처기 때문에 중국 눈치를 보는 거예요. 이런 완성차 제조업체들이. 자, 그래서 우리한테는 위험 요인이다. 굉장히 CATL이라는 기업이 이렇게 잘 보셔야 되고요. 중국에서는 CATL, 북미에서는 SK 이노베이션, 유럽에서는 한국 3사, 또 CATL 이렇게 제휴를 맺었다. 워낙 큰 기업이니까 웬만한 2차 전지 제조업체하고는 배터리 업체하고는 다 제휴를 맺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도요타는 제가 말씀드렸죠. 원래는 친환경 하이브리드 차 이쪽에서 세계 1위죠. 이쪽에서 전기차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 왜냐하면 세계적인 대세가 전기차로 가니까. 현대차도 그래서 전기차로 가는 거고요. 자, 일본 기업이다 보니까 소니, 파나소닉한테 독점 공급을 받았는데요. 최근은 중국 시장을 고려하려면 이름을 써야 되는가 봐요. CATL이나 BYD 거. 그래야만 중국을 진출할 수 있으니까 이쪽 걸 또 쓰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도요타에 납품할 일은 없으니까요. 요 도요타는 우리가 관심을 꺼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GM. 기존에는 LG 화학으로부터 공급을 받았는데, 자, 중국 시장에서는 또 CATL과 협력을 하고 있다. 그 다음 BMW는 기존에는 삼성 SDI로부터 공급을 받았는데, 또 CATL과 계약을 했다. 자,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우리 시장을 이놈이 자꾸 잠식하는 느낌이 나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과 10년 전만 해도 OCI라는 기업 아시죠, 여러분? OCI, 태양광. 주가도 한 70만원도 넘었고요. 시가총액도 10조가 넘었던 회사인데요. 그때만 해도 중국에서 폴리실리콘을 못 만들 때인데요. 영업이익이 1조도 넘게 났었고, 1년간. 그런 기업이 한순간에 몰락을 했죠. 중국에서 저가 폴리실리콘을 만들면서 지금 국내 공장을 다 폐쇄했습니다. 그리고 적자에 대규모. 자, 이런 상황이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우리 제조업체에서는. 자, 이 CATL이 최강자잖아요. 지금 전기차에. 얘가 만약 중국 보조금을 받고 지금 OCI에 쓰는 전략처럼 저가 공사를 펼친다. 그러면 길게 10년 후, 뭐 짧게는 5년 후에는 과연 우리나라 배터리 참사가 견뎌낼 수 있는 것인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술 개발만이 살 길이다. 기술 개발 못하면 저가 공세에 밀려서 한순간에 훅 갈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전기차 배터리, 전기차 판매가 급증을 했어요. 유럽에서 경이로울 정도로. 이것이 지금 전기차 테마를 일으킨 주 원인인데요. 테슬라 주가가 급등한 것도 있지만 유럽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가 급증한 것도 한 몫을 차지했다. 자, 유럽 시장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전기차에서 제일 적극적인 시장이죠. 그래서 한국은요, 봐야 될 시장이 물론 세계 시장을 북미 시장, 유럽 시장, 중국 시장이 있다고 치면요. 일본은 빼고요. 중국은 바라보면 안 됩니다. 중국은 이미 CATL, BYD 아까 나왔던 그런 기업들, 중국 기업들이 다 장악을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공략할 때는 유럽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제조업체들이 다 유럽에 공장을 진 거예요. 헝가리 같은데. 자, 이런 유럽에 공장을 져서 유럽 시장을 공략을 강화하고 있는데, 지금 조심스럽게 이 유럽, 완성차 업체, 그 폭스바겐이라든가, BMW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중국 CATL하고 또 제휴를 맺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기술력의 차이가 없다고 그러면 우리 제품보다는 값싼 또 중국산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부분을 우리가 경계해야 하고 끊임없이 연구개발해서 좀 더 중국보다 나은 제품을 만들지 못한다 그러면
전기차 시장은 신기루가 될 수도 있습니다. OCI의 태양광처럼. 자, 그 다음에요. 최근에 배터리 점유율 변화가 조심스럽게 일어났더라고요. 여기 보십시오. CATL. 여러분, 2018년, 19년 이렇게 증가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CATL이 굉장히 치고 나오고 있다. 반면에 파나소닉은 이렇게 줄고 있죠. LG화학도 굉장히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BYD는 조금 줄었네요. 다만 이 CATL이라는 기업이 지금 우리한테는 가장 큰 위협이다. 삼성 SDI도 일단 증가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도 다 증가했다. 그러니까 국내 3사는요. 지금 잘 나가고 있어요. 현재로는. 왜 그러냐면 아까 유럽 시장의 판매 호조, 그 다음에 테슬라의 판매 호조 이런 것을 바탕으로 지금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자, 제가 가장 위험스럽게 생각하는 건 중국 시장에 우리가 공략하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이 CAT라는 이 기업이 막대한 보조금을 바탕으로 점유율도 늘릴 뿐만 아니라 저가 공세를 펼친다고 그러면 진짜 살아남기 힘들다. 몇몇 기업은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잘 봐야 된다. 무조건 전기차 앞으로 무조건 좋아진다. 저는 그렇게는 안 봅니다. 끊임없이 기술 개발이 안 이루어지면 태양광처럼 한순간에 혹 갈 수도 있는 게 이 전기차 배터리 분야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까지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을 선점했고 성장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전기차 베스트셀러 모델 하면 뭐 단연 테슬라죠. 뭐 참고로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지금은 저 테슬라가 완성차에서는 주도하지만 나중에 뭐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가 대세가 되더라도 테슬라가 한 18% 정도는 차지할 거라고 그래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면 그렇게 해도 테슬라가 1위는 되는 건데 이제 폭스바겐이나 이런 쪽도 본격적으로 전기차에 뛰어들면 유럽 시장이 굉장히 커질 것이다. 그런 것을 우리가 보면 한국 시장도 긍정적인 것만은 사실인데 두려운 것은 중국의 CATL이 너무 급성장하고 있다. 그것을 우리가 좀 경계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시장의 대세인 2차전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요점만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2차전지 관련주는 무조건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어라.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무조건 또 가지고 있대 무조건 장밋빛으로만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지 말고 좀 경계심을 해라. 특히 유럽 시장이나 이런 쪽에 중국 CATL한테 점유율을 뺏기는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좀 경계를 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요. 한국도 이 태양광처럼 기술 개발을 못하고 현실에 안주한다 그러면 한순간에 2차전지도 훅 갈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